이번 사태가 터지고 저희 뉴스룸은 바로 서울에서 이스라엘로 취재진을 급파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오늘 막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스라엘에 무사히 들어갔군요. 이 기자가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았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텔아비브에 있는 중심가입니다. 공항에서 한 차로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상습 정체 구간인데 도로에 차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국하기 직전 하마스가 벤구리온 국제공항 근처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도 막 뭔가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가 안전한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출국장엔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일부는 구석에 앉아서 항공편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출국장 전광판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출발 일정이 뒤로 미뤄졌고 취소된 항공편도 여러 보였습니다. 네,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라면 계속 전해주시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면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있는 텔아비브에서도 공습 경보가 울리고 또 폭발음이 들렸다는 속보가 몇 시간 전에도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방금 전에도 제가 중계를 하는 도중에도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뭔가 폭발음인지 무엇이 무너진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하고 1시간쯤 뒤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쯤 텔아비브 일대와 공항 주변에 폭발음이 들리고 사이렌이 울렸다고 현지 교민이 저희 취재진에게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겼던 곳 이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에도 경보가 오늘 울렸습니다. 이곳은 교전이 벌어진 남부 지역이나 또 이 가자 지구와는 10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언제든 장거리 로켓포가 날아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공습 경보가 발령을 하면 인근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저희 취재진에게도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오후 한 2시쯤 됐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당이 이렇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평소 같으면 사람이 많은 골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평소 같으면 참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번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희에게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금 대부분 휴교령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People are afraid to go out. There's bombs all the time. Situation where people are afraid to walk on streets because they're terrorists. Maybe. 네, 양측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고 납치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축제를 즐기던 민간인들이 난데없이 죽거나 다치고 또 붙잡혀가기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가 일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배상책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제3자인 우리 정부 재단이 우리 기업 돈으로 대신 배상해준다는 거였죠. 배상금 주기 시작했는데 4명은 끝내 돈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재단은 이 법원에 배상금 맡겨놓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는 제도, 공탁을 추진 중입니다. 법원이 모두 거부했는데도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재단은 로펌에 줄 돈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재단 경영이 2등급,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산하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기관 7곳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2등급입니다. 아주 미흡에 해당하는 최하 등급입니다. 대부분의 경영 및 사업 영역이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이라는 해설이 붙었습니다. 산하기관 가운데 2등급이 나온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처음입니다. 재단은 지난 5년 동안 내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관리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만든 재단, 정작 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안 받겠다는 피해자들의 돈을 우선 법원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공탁 자체를 신청하는 족족 기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공탁 업무를 위해 지난 7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자문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을 위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대한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한 방식의 세금과 국가적인 역량이 낭비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단 측은 소송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억지로 돈을 주기 위해 소송비를 써야 하는데 그나마 그 돈도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개방된 청와대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 업체에 5천만 원 넘게 주고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올라온 영상은 4개, 그중엔 조회수가 5회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구독자 역시 7명뿐입니다.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넘게 들였지만 상황은 비슷한데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품으로를 내건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구독자 수는 7명입니다. 개설일은 9월 15일.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올라온 영상은 4개뿐입니다. 브랜드 필름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조회수가 단 5회뿐이고 가장 많이 본 사진 명소 영상도 80회 정도입니다. 12일 전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온 뒤 이 채널엔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댓글은 단 한 개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업체 A사와 5,29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채널 개설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민간업체 B사가 만든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문체부가 5,480만 원을 주고 제작과 운영을 시켰는데 2달이 지난 지금 팔로워는 540명 선입니다. 이 계약 역시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 홍보에 나섰지만 숫자로 나타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게다가 두 업체와의 계약은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경우 공개 입찰을 해야 해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업무를 굳이 2개 업체로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수의 계약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문체부의 수의 계약 업체 선정에 신뢰가 가겠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물음에 문체부는 한 달에 2-3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스케줄이나 예산, 시간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의 계약에 대해선 업무 효율을 중시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최근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카페 본사와 업수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 음료를 마신 20대 임산부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지난달 9일을 잊지 못합니다. 둘째를 만난 날입니다. 정말 기뻤죠. 제 동생이 태몽을 꾼 거예요. 참 너무 예쁜 병아리가 언니 품에 안겼다. 그래서 태명도 아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인 지난 3일 유산했습니다. 피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감이 나요. 애기가 날 떠나가고 있구나.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지난달 17일 배달로 받은 음료를 마신 뒤입니다. 계속 눈물감이 느껴져서 뱉는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빨대가 굵잖아요. 이렇게 휘졌는데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장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몸속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지만 임산부라 제대로 검진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임산부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어 유산을 막는 주사도 2번이나 맞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출혈로 유산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유선 방지 주사라도 맞게 해달라. 이게 붙어 있기만 해달라. 당시 김 씨가 마신 음료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쏟아보니 플라스틱 조각 수십 개가 보입니다. 카페에 가봤습니다. 떨어져서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일회용 컵을 같이 넣어서 간 거예요. 네. 업주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믹서기에 갈릴 때. 그날따라 뭐가 치는데 안경도 안 끼고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기장님 같은 목에 넘어가겠어요? 혀가 예민하잖아. 네. 머리카락 놔도 뱉는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업주도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되고 나서야 겨우 시작됐습니다. 한 15일 정도 기다리라고 시청에 물어봐라.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옆 사무소에 2층에 있는데 거기에 가져다 달라. 현행법상 과실 낙태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업주를 처벌하는 건 어렵습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전부입니다. 제일 원망되는 건 저였어요. 내가 직접 음료를 시켰고 내가 직접 맛있다고 막 먹었으니까. 실수였다는 해명 이후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 20대 부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